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비셋 CEO 도현수님, 빅블럭 캐피탈 코리아 파트너인 청크, KDC의 CSO인 홍광린, 버즐링의 CEO인 안수경님 총 4분 지금 바로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대 위로 저희 기린 여러분 올라오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 이렇게 4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 주의 깊게 들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ICO 및 기타의 방법과 비교하여 IEO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혹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다른 기타의 방법 또는 ICO와 비교하여 이 IEO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네, 안수경님. 네,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저는 지금 버즐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경입니다. ICO와 다르게 IEO가 갖고 있는 강점은 바로 안전장치라고 아까 패널 1에서 대표님들께서 말씀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ICO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시장에서 알겠지만 도매상인이 있고 소매상이 있듯이 그 물건을 떼나가서 그 분들한테 물건을 사듯이 그 코인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IEO는 거래소 자체에서 보장을 해줘서 그 거래소에 있는 뭐 지갑 솔루션 아니면 어떤 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투자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안정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께서 혹시 답변? 네, 탕크님께서 네. 네, 저는 빅블럭 캐피탈의 창구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일단 ICO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 IO의 경우는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CO보다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뭐 스캠 이런 거라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IO가 그래도 ICO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끔찍한 게 그 코인 가격이 네. 너무나도 이렇게 하락하는 것인데 네. 만약 그런 저기 뭐지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네요. 그죠? 제가 맞네요. 아까 첫 번째 그걸 여쭤보신 거냐 스캠에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또 뭐 중국에 있는 그 거래소들 큰 거래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바이낸스 런치팩이라든지 그 오비 프라임이라든지 뭐 사실상 굉장히 더 IEO를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IEO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소 쪽에서 이제 다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 위주였기 이제 상장시키고 그다음에 물론 프로젝트 내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코인 값이 뭐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마켓 메이킹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 일단은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값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그 바이낸스라든지 호비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코인 가격을 이렇게 뭐 펌핑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세계대회 마켓에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어떤 그 목적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일단은 ICO하고 IEO의 안전성에 대해서 당연히 IEO가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잘만 된다 그러면은 이 유틸리티 토큰이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다 ICO에 비해서 IEO가 훨씬 더 안정적인 기준과 규제가 존재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정확히 이 IEO가 어떤 안전 기준과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프로비트의 대표 도현수입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ICO에 비하면 IEO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그 과거 이제 ICO를 할 때 그 유통 채널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이제 IEO는 상대적으로
유통 채널이 좀 더 간명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기존 거래소들의 어떤 신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거래소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발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소가 어떤 그 역할을,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먼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IEO의 장점이라고 할 때, 일단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볼 때는 IEO를 하면 좀 더 간단하죠. 편리하죠. 자기들이 뭐 다 개발할 필요 없이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토큰 세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그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장점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말씀하신 이제 안전하다는 점, 그거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 과거 이제 ICO를 할 때는 토큰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토큰이 어떤 조건으로 다 판매됐는지를 다 몰라요, 사실은. 누구도 잘 모르고, 뭐 온갖 루머가 난무하죠. 뭐 얼마에 어떻게 팔렸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래소에서 이제 IEO를 통해서 판매할 때는 가격이나 물량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투명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본업에 집중하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투명하고 안정성 있게 유동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화폐연구원 임홍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IEO는 다 잘 아실 거예요. IEO에 대해서. 그래서 IEO의 장점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프로젝트의 질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해주고 필터링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거래소의 믿음을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예전 ICO에 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시간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편리해졌죠. 네. 예.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ICO나 기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투명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IEO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미래 발전 추세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모델과 관련해서 각자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수경님. 네, 이거는 어떻게 쉽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이 발전하는 하나의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바이낸스에서 처음으로 IEO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기프토죠.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후비 프라임이죠. 맞나요? 네, 그게 생기고 나서 또 IEO를 진행을 했고, 근데 최근에 가장 또 한 번 바이낸스에서 일을 일으켰던 게 트론에서 하나의 사이드 체인으로 나온 비트토렌토. 네, 그것도 15분 만에 완판이 됐죠. 네, 그런 것처럼 IEO는 지금 또 ICO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투자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장치? 아니면 수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IEO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해서 DEX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IEO에 거래소들이 DEX라는 기술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디센트럴라이즈되게 그 사람들한테 지분 명령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지분 명령 가지고 IEO를 들어오게 돼서 조금 더 우리가 블록체인하고 IEO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덱스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에 뭐였죠? 덱스라는 거래소 하나를 거래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아이덱스라고. 그쪽에서 2주간 실험을 했더니 약 12,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주간 일어났던 거래량은 96,000개 정도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이게 68,000개입니다. 근데 이외 반면에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비트렉스에서 이틀간 일어났던 거래량은 약 7만 개입니다.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아이덱스라는 그 덱스 기술을 이용했을 때 거래량이 일반 거래소와 차이가 있냐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자분들께서는 이런 덱스 거래소를, 덱스에 대한 기술을 아이오에 접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안장치 기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오가 STO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STO로 된다 그러면 좀 더 완벽한 로드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EO가 STO로 더 발전하기 이전에 덱스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질문이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이 조금 어려웠죠. 네, IEO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미래 발전 방향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모델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IO가 있고요, 그죠? ICO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STO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창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제일 크죠. 경향 자체가 잘 않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 하여튼 IO가 좀 잘 되기 바래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예전에 저희가 2017년에도 그냥 일반 저희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저 되게 신경질 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봐도 이게 되게 이렇게 irrational하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이닝하는 사람들이 갖고 노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럴 때부터 되게 놀라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되게 스테이블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 증가세인데 아직 조금 더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 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뭔가 이 마켓 자체가 어떻게 진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냥 뭐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거 올라가니까 빨리 덤핑하고 내가 돈 챙겨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좀 ETF도 이렇게 좀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되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STO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팔로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real estate이라든지 이런 에셋들 바탕으로 이제 그 뱅킹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 트레이딩하는 세컨더리 마켓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법령들이 아직 특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없고 그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많은 네.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추세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제들이 예전 스탁마켓 비슷하게 아니면 에셋 시장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편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한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영국 쪽에서도 지금 그런 거래소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시큐리티 토큰을 어떤 섹션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스탁마켓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IO는 저는 원래는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IO가 사실상 이렇게 그 유틸리티 토큰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좋은 프로베토 이용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그 거래소들이 좀 midterm에서 long-term 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진짜 그 스탁마켓에 그 비교되는 그런 멋있는 어떤 그런 토큰 마켓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진짜 자산, 그리고 진짜로 이거는 블록체인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 성격에 되게 맞는 어떤 그런 그런 자본시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향 세 가지 보고, 일단 프로젝트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STO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젝트들이 STO를 해가지고 이게 선의하는 게, 왜냐면 IPO 비슷하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거래소 쪽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점점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19년 사실상 이렇게 소액 투자하신 분들이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웬만해 가지고는 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거래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솔직히 웬만한 프로젝트가 상장 아니면 IO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예요. 뭐냐면 리소스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리소스라는 게 뭐냐면 팀도 리소스이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도 리소스이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계약들도 리소스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레비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레비뉴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왜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답변 준비되신 분? 네. 질문이 조금 어려웠죠. 네, 질문은 IEO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미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모델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답이 사실 잘 없는 건데. 네,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사실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에셋이 처음에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질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 이제 이게 화폐처럼 쓰일 거다. 네.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계를 보이면서 또 토큰 가치가 떨어지니까 STO라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또 찾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딱 쉽게 답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사무실에 찾아온 팀 중에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프로젝트 팀들이 예를 들면 지급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지급수단으로 지금 자기들은 이제 지급수단으로는 가상화폐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이미 신용카드 또는 피эт으로 하는 그런 지급수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토스 같은 것들 바로 쓰시잖아요. 네. 그거랑 경쟁해가지고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 팀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이 코인을 가지고 약간 지급의 기능도 있는데, 이제 어떤 산업 중에서 유저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하죠.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생태계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초기에 이제 유저들이 이 코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코인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그런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런 리테일 입장에서는 유저 에코시스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월컵을 할지는 또 봐야겠지만 조금 다른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이제 모델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코인이나 토큰이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듣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미래 추세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는 아마 사람들이 다 이제 아시는 업계 종사자들은 최소한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 클라우드 ICO나 IO나 STO나 다 클라우드 펀딩의 일종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ICO가 없어지고 IO가 등장하고 IO가 미래 어느 날에 없어져도 또 유사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펀딩의 그런 형식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긴 추세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점점 더 중심화와
반중심화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그래요. 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가치, 진짜로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 주목이 점점 더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IO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프로젝트들은 이 장기적인 추세 중에서 이런 파동이란 이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주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가고 그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장기적인 추세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 모두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참석하신 객석에 계시는 네 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앞에 계시는 네 분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면 저희 한 분의 질문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빗썸에서 픽썸이라고 해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 선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케팅 수단이고 덤핑 수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해도 이게 빗썸에서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블록체인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하고 아니면 뭐 개선책 같은 거 혹시 생각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빗썸에서 최근에 픽썸이라고 하여 프로젝트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발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네, 안승현님.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저 입장이냐 거래소 입장이냐의 차이예요. 거래소에서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어요. 그럼 핏썸을 통해 갖고 유저들이 얼마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투표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렇지만 그 거래소에 그 코인이 상장되게 되면 거래량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핏썸 같은 경우에서 빗썸을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되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들죠. 왜? ICO에서 너무 많이 당했고, 또 거기에 대한 ICO에서 그 ICO 코인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갖고 뭐 1,000원 가지도 않는데 뭐 10,000원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네. 통해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거래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익을 위해서는 핏썸을 선택해서 유저를 확인하는 마케팅적인 수단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안전하게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는 앞으로는 IO가 지금처럼 됐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했던 VC들이나 아니면 캐피탈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뭐 엑셀레이터나 뭐 네트워킹 하는 뭐 회사들과 뭐 연합체, 얼라이언스를 하든지 파트너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픽을 해가지고 정말 5개의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핏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유저들도 이제 알겠죠. 아, 거래소들이 IO를 통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를 보장을 해준다. 근데 유저들이 너네들이 선택해라. 우리는 빗썸에서는 이미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5개 프로젝트를 보장을 해줬으니 픽은 너네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에 코인원이 한 번 있었죠. 네. 코인원 같은 경우는 코스모 체인에 갖고 코인원 자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키웠지만 그쪽에서 IO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코스모 체인을 통해서 인큐베이팅도 하고 마케팅도 해주고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그 기술에 대한 것도 보증도 해줬어요. 만약에 거기서 IO를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완전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코인원이 이번에 네. 이제 세일을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마케팅적인 수단이고요. 유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알고 싶으면 거래소가 좀 더 발전돼야 된다는 거는 아까 같이 코인원 같이 5개 프로젝트를 픽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뭐 투자도 해주고 기술적인 소개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어떤 것도 해줘서 마지막 최종적인 수단은 유저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냥 선택하게끔 하게 되면 좀 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분을 무대 위에 모시고